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나누는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이 제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올해만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인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염전 위를 촘촘히 덮고 있는 태양광 패널들.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설치된 2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로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이 발전소는 주민 3천여 명이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안군에서는 비금도를 포함해 6개 섬 협동조합에 주민 16,000여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다 보니 실감도 많이 나고 마을에서도 활력이 많이 돌고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햇빛 연금과 같은 방식인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300kW 이상 1000kW 이하로 제주도의 사전 수요 조사에서 12개 마을이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5월과 7월 두 차례 공모 절차를 거쳐 햇빛 소득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된 마을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12개월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1년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비의 15%를 공동 출자하고 나머지 85%는 정부가 장기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전력 개통 연계가 필수 조건인데 전력망이 포화 상태인 지역에서는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 제주도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운영해 개통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을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인데 마을 몇 곳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히트펌프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단독이나 연립주택인 지원 조건을 태양광 설비와 상관없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요건 완화 추진은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태양광 설비 설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장애인을 위해 지원 수당을 올리고 복지관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여러 공약을 내겁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현금이나 복지시설이 아니라 이웃과 섞여 사는 평범한 일상일 텐데요. 이번 선거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장애인 공약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자립 8년 차 김예진 씨. 9살 때부터 10년 넘게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했던 김 씨는 지난해 말 30년 장기 임대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누군가 정해준 일과표가 아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삶. 김 씨에게는 매 순간이 행복입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도 제가 지금 활동가로 하고 있는데 이제 활동들을 더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씨처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바늘 구멍입니다. 제주 지역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40여 채에 불과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기로 운영되는 자립생활체험주택 3곳도 대기자만 10명이 넘습니다. 정말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주거 관련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 이제 해드리지 못하는 점들이 너무 아쉬운 점이 크고요. 이렇게 시설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는 많지만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시설 수용에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예산폭을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장애인들의 탈시설 전환과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선거 이후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전의 복지하고 다르게 이제는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기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보편의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 중심형,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 사회. 장애인을 우리 동네 시민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는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30일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 서귀포 시민들께 사죄드린다며 더 큰 책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는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도민 경청본부를 만들어 정책 제안과 도민 불편 제안 청구인 가칭 소도리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성유 도지사 후보는 연간 도외 유출 진료비가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을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명호 도지사 후보는 성명을 내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참담함과 고인에 대한 명복을 밝히고 의혹 없는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개 농장에서 처리 비용을 벌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소식 잇따라 전해드렸는데요.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예견됐던 일인데도 행정당국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이 적발된 농장입니다. 구덩이 속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땅을 갈아엎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최근 한 달 동안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개사용 농장은 모두 5곳.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가공한 뒤 사료로 써야 하는데 그냥 먹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익힌 밥이에요. 원래 밥이 병원에 거는 밥.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개가 몇 마리 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개사용 농장은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시에 실적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시가 보고서에 나온 숫자만 볼 뿐 실제 음식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제정 이후 도내 개사용 농가 3분의 2가 폐업하는 등 사육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처리량은 그대로인데도 현장 점검 한번 하지 않은 겁니다. 농장이 사실상 개사육을 축소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입을 계속 유지한 것인데 이를 사전에 감지할 행정 모니터링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폐기물 처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개사육 농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한 달 사이에만 4곳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개사육 농가에 대해서 음식물 수거 허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이제 취소하는 그런 선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현상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개사육 농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불법 매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맘때 제철 봄나물을 찾아서 직접 산으로 들로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함부로 먹었다가 탈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 MBC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시골 마을. 길가 가시오가피 나무에 올라온 새순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두릅과 머위, 망초대까지. 마을 들판을 한 바퀴 돌며 뜯은 나물이 어느새 한가득입니다. 요즘에 뭐가 많이 나요? 요새 다 뭐 망토대, 뭐 어때, 쑥 그렇죠 뭐. 정성스럽게 손질한 두릅은 오늘 마을 어르신들의 점심 반찬입니다. 요즘 나물을 찾아 마을을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 여기 또 따로 많이 들어오세요? 엄청 많이 오죠. 이때 되면? 네. 최근 나물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봄나물철이 되면서 직접 나물을 찾아 들로, 산으로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먹고 복통이나 구토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독초 섭취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모두 9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두릅나무와 비슷한 북나무, 머위와 비슷한 털머위, 곰치와 비슷한 동이나물도 모두 독초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렌즈 서비스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산나물을 확인하고 섭취하는 행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에는 식물들이 꽃이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린 잎만 가지고는 식물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가들도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나물을 먹고 복통이나 구토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남은 나물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네, 올봄 들어서 가장 극심한 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가 필요하겠고요.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북부와 추자도에 10에서 40mm, 그 외 지역에는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특히 산간도로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바람 또한 강할 텐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고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북부 16도, 남부 17도, 산지는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 또한 평년보다 높은데요. 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17도, 남부 15도, 서부는 18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서 지역입니다. 곳곳으로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가파도와 마라도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현재 비교적 잔잔한 모습 살펴집니다. 오늘 항해와 조업하기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는 차차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물결이 3.5m까지 예상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곳에 따라서 내일까지도 계속되겠는데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생활지원사 지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센터장이 생활관리사에게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노동청이 인정을 했는데도 제주시가 피해자와 분리시키지 않았고 반복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장애인 비례대표의 당선권 순번 배정이 필수라며 각 정당에 책임 있는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막는 장벽을 허물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조치를 확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아동 공약이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아동대표 7명은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전국의 아동들이 제안한 건의 정책을 토대로 아동정책 공약을 선정해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아동 공약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 등 8개 분야 19가지며
전국에서 아동 2,400여 명이 제안한 정책 과제를 토대로 선정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40대 순경을 파면했습니다. 해당 순경은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 해제됐고, 지난 8일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순경은 2021년에도 존속 폭행과 무전 취식을 저질러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을 부린 뒤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 판사들을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와 오창훈 전 판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아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